씨, 맨날 토요일에 쉬다가 나오니까 계속 쉬고. 그래서 그걸 정리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 평형상수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혹시나 내가 A를 B라고 쓸 수 있지만 A가 B가 되는 반응이라고 써서 꼭 A가 B가 된다고 말할 수 있나? 그 여기 있는 기준 물질이 항상 바뀔 수가 있어. 물이 일반적이니까 물을 얼음이라고 쓸 수 있지만 생성물에다가 그러니까 반응물에다가 얼음 써서 물 써도 전혀 다른 반응을 얘기한 건 아니잖아. 앞뒤가 바뀌었을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기준되는 물질을 왼쪽에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A분의 B라는 값이 만약에 10이다라고 하면 이 화학 반응의 평형상수는 10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걸 반대로 썼을 수도 있잖아. B가 A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 화학 반응의 평형상수는 몇이냐? 10분의 1이지. A랑 B랑 특정 비율로 있을 거 아니야. 내가 A분의 B가 10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평형상수 평형 농도에서 A가 1이면 B가 10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그 상황에서 B가 10이면 A가 1이라는 얘기면 10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있다 보니까 평형상수 K가 혹시나 역반응 상태로 화학 반응식이 뒤집힌다면 K분의 1로 바뀐다. 그래서 평형상수는 역반응이 된다면 분모로 바뀐다. 이거는 곱하기식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긴 거기 때문에 곱하기 나누기 형태로 수치가 변환됩니다. 나머지 그리고 만약에 뭐 아까 EH2 더하기 O2가 EH2O가 되는 식이 있다고 치면 이 식이랑 H2랑 2분의 1 O2가 H2O가 되는 식이라고 쓴다고 한들 다른 식이 아니잖아. 내가 그냥 계수에다 1을 곱하냐 안 곱하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러면 이런 것처럼 만약에 이것도 A분의 B라고 표현할게. 이제 편하게 A분의 B의 K 값이 5야. 그지? 그러니까 이건 1대5로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를 누군가는 2A가 2B가 되는 식으로 쓸 수도 있잖아. 2A, 2B면 당연히 약분되니까 이렇긴 하겠지만 보통은 뭐 3, 2 이런 식이면 깔끔하게 하려고 이게 2분의 3이나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나는 그냥 이걸 1이라고 쓸게. 이렇게 해버리면 이 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들어있는 비율은 1대5거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데? 이 화학 반응식이 A제곱분의 B제곱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K 값이 5가 아니고 이때는 25가 돼버린다고. 그지? 그러면 개수가 2배가 돼버리면 평형상수는 제곱배가 돼버리는 거지. 곱하기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알겠죠? 평형상수 값이 의미하는 게 뭔데? 비슷한 양을 넣었을 때 1대1로 넣었을 때 반응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지를 알아본다면 이 반응이 잘 일어나는 반응인지 안 일어나는 반응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시간을 충분히 준다면. 그래서 평형상수 K 값이 크다는 얘기는 최종적으로 시간을 무한대로 준다면 생성물이 더 잘 생긴다는 얘기지. 근데 이걸 시간에 대한 개념을 표현을 안 해놨거든. 그래서 동굴 생성 반응 같은 경우에는 평형상수 값이 혹시나 클 수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내일 동굴이 생긴다는 개념은 아니야.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돼. 하지만 시간을 충분히 주기만 하면 동굴은 생기지.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형상수 값이 크다는 건 최종적으로 얼만큼 재료가 생성되는가, 재료를 가지고 표현하는 식이다. 예제를 봅시다. 예제 식이 2분의 1배가 됐네? 그럼 2분의 1승이 돼야지. 그럼 K 값이 4분의 1이면 4분의 1의 루트를 씌워야지. 그러니까 2분의 1이네.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1번. 이게 최종적으로 초반에는 이 빨간 선이 생성물의 농도 비율이니까 반응물이 100이었잖아. 이걸 전체를 100이라고 하잖아. 반응물이 100이 있다가 생성물이 80이고 반응물이 20이 된 거니까 평형상수로 따지면 10이라고 할게. 10도 아니다. 이거. 계산하기 편하게 10대 90으로 할게. 그래도 그러면은 평형상수가 몇이다? 만약에 이게 개수가 1대1인 비율이라고 따지면 9다. K 값이. 그죠?
혹시나 이렇다면, 그러니까 K값이 9다라는 의미를 최종적으로 시간을 충분히 준다면 생성물이 많이 생기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거를 그래프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해준 거야. 그래서 밑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쉬운 평형 반응식 같은 거, 물이 생성되는 평형상수 값은 물론 속도도 빠르거니와 10의 40승이다. 그럼 수소랑 산소가 반응하기만 되면 무조건 물이 된다는 얘기다. 이 정도면. 그리고 구리랑 은이 반응하는 것도 평형상수 값이 커야지. 왜냐면 구수는 백금이니까 은이 뒤에 있거든요. 그럼 구리랑 은이 만나면 구리는 항상 전자를 줘야지. 그러니까 이 반응은 잘 일어나야지. 시간은 얼만큼 걸릴지 모르는데 시간을 충분히 준다면, 그러니까 철이 녹쓰는 것처럼, 철은 산소가 있을 때 녹이 쓰냐 안 쓰냐? 쓸지. 근데 지금 쓰냐? 아니 모르지. 시간을 충분히 주면 다 쓰긴 하겠지. 그런 느낌으로 구리랑 은이온을 갖다 주면 그 은이온이 생성되는, 그러니까 구리가 이온이 되고 은이 석출되는 비율이 10의 15승 수준이다. 겁나 잘 일어난다. 아니 잘 일어난다. 속도랑 착각하면 안 돼. 하여튼 시간은 느릴 수도 있어. 그래서 다른 반응들 이렇게 이번에는 10의 음수 승이니까 역반응이 잘 일어나는 반응, 얘네 세 개가 비슷한 양으로 있을 때 시간을 충분히 준다면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경향이 강하더라. 또 N2O4가 생성되는 경향이 강하더라. 아세트산이랑 양성자랑 아세트산 이온이 있을 땐 아세트산이 생성되는 비율이 강하더라. 그러니까 아세트산은 H를 붙일 수는 있어도 떨어뜨리는 애는 아니더라. 그러니까 약산이더라. 이런 거를 K값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요. 여기 좀 밑에 이것도 AgCl이 Ag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떨어지는 비율이 10의 마이너스 10승 비율이더라. 그러니까 Ag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는 떨어질 일이 없더라. 그럼 반대로 Ag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를 갖다 주면 앙금이 되더라. 라는 개념조차도 K값만 보고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제 수치상으로 다 얘기했잖아. 근데 이거는 최종적으로 이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지. 내가 아까 비슷한 양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처음부터 A만 들어있으면 어쨌든 A가 1로 줄고 B가 9만큼 늘어나긴 하겠지만, 비슷하게 넣으면 A랑 B를 1대1로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5대5라고 할게. 5대5로 집어넣으면 A랑 B 5대5로 집어넣으면 A가 4개 줄고 B가 4개 늘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A랑 B가 1대9가 될 거 아니냐? 그런 개념으로. 근데 5대5면 뭐 평형상수 값이 크니까 뭐 알겠는데, 예를 들면 숫자가 이렇게 단순한 정수가 아니고 화학 반응 계수도 막 이런 식으로 2A가 3B 이런 느낌인데, 심지어 얘가 5대5도 아니고 예를 들면 뭐 한 3대7 정도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게 이 상태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정반응이 진행될까 역반응이 진행될까가 보장을 못할 수가 있어. 약간 좀 어려워진다면. 근데 실제 화학 반응이라는 게 이렇게 단순하게 물질 A만 가져가지고 B가 얼마큼 생성되냐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뭐 물에 있는 이온들이 반응하는 방식, 뭐 바닷물에서 화학 반응이 일으킨다면, 뭐 금속이 녹슨다면, 내가 만약에 유조선이나 배를 띄워가지고 이란에서 우리나라까지 와야 되는데 그 중간에 녹이 얼마큼 쓰는지를 추정하려면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각종 금속 이온들의 비율을 알아야 화학 평형상으로 녹이 얼마만큼 쓰는지를 계산할 수 있는데, 바닷물에 들어있는 이온이 칼슘도 있고 나트륨도 있고 뭐 리튬도 있고 뭐 칼륨도 있고 뭐 별의별 거 다 들어있단 말이야. 칼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계산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추정을 해보는 방식, 계산 방식이 있어야 돼. 그게 반응지수라는 개념이다. 그 평형상수식이 A가 만약에 B가 되고 이걸 K라고 하고, 이걸 전제를 깔아놔야지. K값이 9다. 근데 지금은 평형이 안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측정을 해보니까 2대8이더라. 물론 1대9가 된다는 건 아니까 정반응이 일어나겠지? 근데 수치상으로 알아보자. 그 평형상수식에다가 현재 평형 농도를 그러니까 평형 농도를 넣지 말고 현재 농도를 집어넣어. 2대8이라고. 그러면은 그때 현재 농도를 가지고 평형상수식을 계산한 걸 반응지수라고 하는데, 반응지수 값이 4가 나올 거란 말이야. K값은 9인데 K값 9가 되게 이동하기 위해서 분수가 A분의 B가 4니까 A가 줄고 B가 늘어나면서 9처럼 바뀔 거란 말이야. 시간이 충분하다면. 그러면 Q값이 K값보다 작다는 건 K값만큼 커져야 된다는 거고, 분자가 커져야 된다는 얘기고, 분자가 커진다는 건 정반응이 진행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Q값이 작으면, K값 기준으로 Q값이 작으면 정반응, 크면 오히려 역반응이 되고, Q값이랑 K값이랑 같은 상태가 평형상태더라.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다 했다. 문제 푸세요.